우리는 결혼의 절대 조건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서로에 대한 강렬한 이 감정은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인간의 경우 확실히 더 길죠. 강렬한 사랑의 감정은 대개 8주에서 12개월가량 지속되다가 그 이후에는 바람 빠진 풍선 맹키로 흐물흐물해진 상태에서 몇 년을 더 지속하게 됩니다. 1960년대 이후로 지식인들, 특히 인류학자들은 이런 사랑의 감정을 현대 자본주의 문화에서 발달한 서구 사회의 기이한 특징 중 하나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은 사실 사랑 때문이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경제적인 목적이나 혹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한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여전히 지금에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혼을 하는 이유와 남녀 사이의 인간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일 수도 있죠. 오늘날 현대인들도 사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는 말 못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지 아닌지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실에서는 사랑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사뭇 다른 양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죠. 전략적 목적으로 결혼을 했다고는 하지만 남녀가 같이 시간과 장소를 공유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자신들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살다 보니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17세기 프랑스의 극작가이자 배우인 몰리에르가 자신이 쓴 연극 스가나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종종 결혼이 만들어내는 열매다. 처음에는 불행해 보이는 신랑 신부가 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 몇 년간 같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많은 증거들이 있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그렇지가 않죠. 최종 선택은 상당히 무작위적이고 무엇보다도 그 선택의 한계가 명확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 선택지에서 그나마 제일 나은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응사미하고 한이불을 덮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 아예 의도하지 않았던 이상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억지로 놓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이 불행의 시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의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짝과 새로운 사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주립대학의 샌드라 모레이 교수는 로맨틱한 남녀 관계를 주제로 이 주제만 한 20년, 30년 연구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길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한 확실한 레시피는 바로 상대방을 자신의 이상형화하는 것이라고 하죠. 이런 상대방의 이상형화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관계가 더 만족스럽고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 또한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엉뚱한 데 가서 이상형 찾아다니지 말고 바로 자기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자기가 늘 생각했던 그 이상형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 결국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으로 사랑을 떠들어대는 이들이 아주 많아요. 하지만 21세기 열린 사고방식의 시대입니다. 디지털 세상, 이 순서를 한번 바꿔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잘 안 돼? 그럼 뭐 그냥 팔자대로 사는 거죠.